그런데 야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고인이 된 이재명 지사의 친형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과 배우자와의 통화에서는 이재명 옆에는 전부 이런 사람만 있어요. 내가 문자를 보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 엄청 사랑합니다 라는 대화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친형인 이재선 씨의 통화 내용에 대한 의혹점입니다. 일찍이 유동규와 토건 세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고 이재선 씨 등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눈여겨봤는데요. 이재선 씨, 이재명 지사의 친형, 한양대 음대를 나와서 건축사무소 영업직을 하다가 분당에 3개 있는 리모델링 하다 왔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일컬은 거잖아요. 이 지사 옆에는 이런 사람만 있어요. 협박하고 유동규를 엄청 사랑합디다. 이게 2012년 김혜경 씨와의 통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측근이다 아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차에 이게 나왔는데요. 그 돌아가신 형님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 그 시장 시절에 측근들을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중에서 유동규라는 사람 이름을 딱 찍어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건 결국은 유동규 씨가 가족 문제까지 개입했었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재선 씨 형님 입장에서는 그 유동규 씨가 그 이재선 씨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괴롭히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 예, 추측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사람 이름을 탁 찍어갖고 형님이 얘기하신다는 것도 되게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 얘기라서 더 신뢰가 간다고 할까요? 저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이재명 지사의 가족보다도 더 친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예.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형님이 성남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성남시정과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올립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뭐 고소를 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나 봐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재선 씨가 형님이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 김혜경 씨 통화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가족 문제까지도 어떤 개입하는 이런 아마 연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그 이재명 지사 형이 이 지사를 계속 비판하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지사 대신 나서서 여러 가지 법적 처리를 얘기했다. 뭐 대신이라보다 본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그 관련이 있는 이 문제에 개입을 하느냐. 예. 아마 이런 불만들을 아마 형님이 토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대변인님 계속 뭐 비슷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합니다만 이재명 캠프 내에서도 야당에서 이 지사의 친형의 저런 증언까지 거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어떤 반박을 좀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아마 이제 친형 형수 그쪽으로 몰고 가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고 예. 사실은 시장할 때부터 뭐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뭐 친박 지역 뭐 대표도 하시고 뭐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엄청 비판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뭐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시정에 대해서 뭐라 하고 거기에 뭐 게시판 올리고 그게 또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나오는 건데 예. 단순히 그걸 뭐 집안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결국은 아마 이 그 형수 지금 이제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한 것 같은데 이미 돌아가신 분 얘기를 또 뭐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저분이 저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 뭘 근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녹취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과연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친형 얘기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좀 안 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고 또 갈등 중에 예. 그렇게 됐었으니까 저희들은 뭐 좀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 신빙성도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뭐 저도 말씀이십니까? 그 기사는 봤는데요. 예. 이게 뭐 이미 검증이 안 되잖아요. 저분이 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뭐 이게 또 넘어가면 아마 제가 보기에 뭐 형수 얘기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 이 얘기를 굳이 형 얘기까지 꺼내는 건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말 측근이냐 아니면 단순한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냐. 이준석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고 유동규 씨 보면서 최서원 씨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탄핵의 일이라는 생각은 그 당시쯤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 알고 봤더니 거기서 최순실 씨라는 분의 입김이 굉장했고 이게 드러나면서 이제 된 건데 어허.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이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실제 수행하고 예, 예. 최근까지 수행했다는 거는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또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을 이분을 임명했다고 하는 거,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언에 따르면 관광 관련 전문성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챙겨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제1야당 대표 주장은 제가 정미영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대표 얘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정농단 사태도 처음에 박 전 대통령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더 문제가 커진 경향이 있다. 이것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 결국에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그 특검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모든 게 막 주변에서 탈탈 털리면서 이제 다 사실관계가 막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게 되었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한테 대해서 계속 측근이다, 측근이 아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측근 아니라고 막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하지만 지금 소소하게 구체적인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뭐 돌아가신 분의 지금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 뭐 동규와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아마 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전부 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소하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준석 대표는 그런 지점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결국에는 뭐 똑같은 경로를 밟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1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와 이제 비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이 이재명 지사 측근 논란으로 계속 옮겨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